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하게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이 배현진이가 결국은 징계를 먹게 됐습니다. 이미 며칠 전에 말이죠. 지금 이제 장동혁 체제를 비판하는 서울시 산하 시의원, 구의원들 그리고 이제 이 당협위원장들의 통정, 이게 마치 지금 장동혁 대표를 완전히 비판만 하는 그런 대사인 것으로 부각시키는데 상당한 노력을 했죠. 왜? 배현진이가 배신을 때리는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일방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서울시 구의원, 시의원들 또 당협위원장들의 뜻을 전부가 다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씨를 비판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 이게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이죠, 윤민우 지금 이제 윤리위 위원장이 관련 회의를 소집해서 징계 개시를 의결했습니다. 자, 이거 뭐 이제 과연 이제 어느 수준의 징계가 떨어지느냐가 관심이죠. 징계를 안 할 수는, 피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친한계에서 지금 반발이 상당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조정훈 의원이죠. 조정훈 의원은 시대 전환에서 혼자 이제 우리 국민의힘으로 넘어온 그런 분인데, 조정훈 의원이 이제 이번에 인재 영입 위원장을 맡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 이제 입장, 인재 영입 위원장으로서 이제 인재 영입 위원들도 전부 발탁이 됐고요. 지정이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는데, 그동안에 내놓은 입장들 여러 이제 제가 그때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조건 이기는 선거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지금 발표한 내용을 보면 방점은 청년, 부동산, 그다음에 노동 문제, 이런 그 컨셉에 맞추어서 이번에 지선에 임한다. 그래서 승리를 거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좋은 인재가 많이 와야 표가 가지요. 입으로만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늘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조정훈 시대에 좀 인재 영입 위원장이 그 삼불가론을 역설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일부 보수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해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에 이제 무슨 대단한 자리를 정부직을 했다든가 기업에서 대단한 자리를 앉았다든가 이런 백그라운드를 이용해서 지금 이제 공천을 주는 이런 건 안 하겠다,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요, 백을 동원하는 거, 줄 서는 거, 이거 줄 서서 공천 받는 거, 이건 안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스펙만 보고는 공천을 안 하겠다. 자, 그러니까 과거에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다, 이게 이제 주로 일종의 이제 경력이죠. 중요 경력, 이런 건 안 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이제 추천해서 어떤 줄로 해서 여기까지 이제 후보로까지 좀 올라와 있는지,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 그리고 학벌이 좀 스펙이 좋아서, 그렇죠, 경력이 너무 화려해서 이런 거 안 하겠다. 이런 세 가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삼불가론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급속도로 커져 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국내 정치적으로 또 본다면, 지금 김용희가 말이죠, 지금 지금 보석으로 풀려났잖아요. 보석으로 풀려났고, 이 대통령이 과거에 측근이라고 하면 김용희나 정지산 정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정지상은 정무조정실장으로까지 발탁된 바 있고, 김용은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까지 발탁된 바 있다가 이제 구속된 상태로 있고, 지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금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이 지금 1, 2심에서 전부 징역 5년으로 딱 확정이 돼서 계속 구속됐는데 또 계속 보석으로 다 풀려났어요. 정권 바뀌면서 또 마지막으로 풀려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세는 맞아. 예. 자, 그러면 이 실세 앞에서 대법원이 정말 사법부의 독립, 요거를 딱 견제할 것이냐. 그러니까 만약에 1, 2심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원심대로 확정이 된다? 그러면 지금 여론을 보면은요, 그러면 사법부가 그래도 살아있네, 이런 평가를 받을 것이고, 아니고 또 지금 1심에서 무죄 나오는 것들 많잖아요. 1심 무죄 나오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죠? 위례 사건 이런 것처럼 자동적으로 공소 포기, 항소 포기 이렇게 되듯이, 이게 이 무죄로 원심이 파기되느냐? 그러면 이거 사법부를 믿을 수 있겠어? 이거 완전히 전부 다 넣어버리네? 이런 또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여론으로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김용희가 그런 여론에 지금 딱 한 복판에 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요, 이 대통령한테 측근이다 이렇게까지 딱 도장에 딱 찍혀 있잖아요. 그러면 조심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콘서트를 하는데, 서울에서 북콘서트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돌면서 북콘서트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파만파 파장을 야기할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신중해야지, 진중해야지. 요 내용을 조선일이
TV조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까지도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이제 백악관 레빗 대변인, 아주 인기 있는 대변인이잖아요. 지난번에 에이펙 정상회담 때도 와가지고 경주에서 우리 그 당시 이제 자유대학 측에서 경주에서 이제 우리가 집회 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오바. 이거를 갖다가 딱 현장에서 목격하고 사진 찍어 갔다. 이런 보도까지 나온 바 있어요. 굉장히 지금 국내적으로 인기가 있는 분이 바로 백악관 레빗 대변인인데, 레빗 대변인이 오늘 말이죠. 기자들하고 이제 질문 답을 하면서 최근에 미국의 국가정보국장이 이제 조지아 가서 풀턴 카운티, 그러니까 이제 이 부정선거를 지금 이제 수사 대상에 압수수색을 하는데 FBI의 부국장이 가고, 그리고 이제 국가정보국장 장관급, 그러니까 16개 미국 정보공동체를 지휘 통관하는 최고의 정보수장이 국가정보국장이에요. 미국의 국가정보국장은 9.11 테러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왜? 9.11 테러의 대원인이 첩보가 다 들어왔는데 이거 해석을 잘못한 거야. 또 첩보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기관마다 들어왔는데 이거를 공유하지 못한 거야. 종합적인 정확한 판단이 안 내려진 거예요.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9.11 테러의 그 원인은 정보의 실패에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정보 실패해야 되니까 정보 기관을 갖다 뜯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만드는 게 국가정보국이에요. 그래서 FBI 국장이라든가 CIA 부장 이런 사람들 다 차관급인데 요 국가정보국장만 장관급으로 돼 있어요. 9.11 때. 그래서 이게 지금 털시 개보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풀턴 카운티 조지아주 여기에 직접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까지 했어. 요 내용을 가지고 백악관 대변인이 이제 쭉 브리핑을 했는데 여기에서 말이죠. 일부 지금 보도 매체들이 한국도 지금 이제 트럼프가 출시하는 미국 부정선거에 개입한 국가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우리 보수 유튜버들도 그렇게 막 제목을 달아갖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일종의 제가 쫙 모든 자료들을 분석해 보니까 그리고 진 커민스가 밝히고 있어요. 이게 한국이 거론된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로 한국이 거론된 게 아니라 관세 20%, 25% 올라간 거. 예. 요걸로 한국이 거론됐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인 메인 메뉴는 뭐냐? 바로 지금 이제 부정선거잖아요. 부정선거 문제를 레빗 대변인이 지금 이제 입장을 발표하는데 거기에 한국 관세 문제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일부에서 그걸 잘못 알았든지 아니면 한국하면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글 중에 부정선거 개입 국가 중에 하나로 올라가 있잖아요. 소셜, SCIF에서 보도한 거. 요거를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트루스 소셜에 올릴 때 거기 이제 부정선거 개입 국가 중에 하나 또는 부정선거 국가 중에 하나로 한국이 언급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얘기만 계속 하니까 이거 한국도 잘 걸렸네. 콕 집어서 또 걸렸네. 요렇게 해서 이거를 다 지금 요 보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라는 점을 지금 진 커민스가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다른 유튜버들이 말이죠. 야, 한국 개입됐다고 찍혔어. 딱 돼 있는데 가짜예요. 예, 거기에 속지 마십사.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 외신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중요 외신 중에 하나가 이거는 이제 조선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다른 보도는 별로 안 해요. 이상하게도요, 지금 장유사 시진핑 관련 보도는요, 일반 우리 메인 미디어에서도 별로 다루질 않아. 다루더라도 약하게 다뤄요. 근데 조선일보가 이거를 좀 세게 다루고 있습니다. 외신을 쭉 모아놨는데 읽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중국 군 당국에서도 발표한 걸 보면은 기율룰반, 그다음에 이제 부정부패 의혹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진짜 장유사를 내친 것은 대만 해협, 대만을 언제 치고 들어갈 것이냐, 대만 침략 문제, 침공 문제, 요걸 가지고 의견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은 2027년도니까 지금 내년이잖아요. 내년에 때리겠어 딱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장유사는 그거 안 돼. 왜? 우리 지금 그 대만 해협은 누가 지켜요? 대만이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물론 대만이 지키지. 근데 대만이 지키는데 그 위에 누가 지켜? 미군이 딱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미군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유사 얘기는 지금 중국 군이 형편없다. 어떻게 대만 해협에서 미군하고 싸우냐. 지금 싸우면 안 돼. 천천히 차분하게 싸워야 돼. 신중하게. 근데 시진핑 무슨 소리야? 야, 빨리 때려야 될 거 아니야. 신속하게. 여기서 충돌했다는 거예요. 그 외신들이 쭉. 그래서 뭐 부패다, 기후위반이다. 이거는 그냥 갖다 둘러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진핑 제재, 이 군부, 이거 딱 장악했느냐? 장악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시진핑이가 체제 안정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체제 안정이 흔들리고 있다. 예, 이건 반증이라는 거예요. 군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숙정하고 또 정부 고위 장차관들도 지금 숙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군수청이 정부 쪽으로 넘어오고 있고 당 쪽으로도 넘어간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당, 정, 군을 다 숙청한다. 이게 그만큼 시진핑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일부 외신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요 장유사 관련 내용도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전옥현 안보정론 TV 딱 이렇게 전옥현 안보정론 TV 이렇게 되어 있는 것만 제 방송입니다. 썸네일 제 거고 똑같은 거 갖다 놔도 제 거가 아니에요. 오해. 그러니까 이제 이 가짜 방송 현혹되지 마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뭐 그 관련 내용 조금만 제가 디테일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맨 먼저요,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뭐냐, 배현진이의 지금 이제 그 뭐죠, 이 징계 문제, 그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현진이의 징계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이제 이제 장동혁 체제에 대한 지나친 비판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윤리위원장 주재로 오늘 회의를 열고 징계를 개시하기로 의결을 했고, 지금 배현진한테도 통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로 이제 추가적으로 열리는 내주쯤 되겠죠.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는데, 국민의힘 당원 당비에 보면 징계는요, 제일 센 게 제명, 그 바로 아래가 탈당 권고, 그 아래가 당원권 정지, 그 다음에 경고가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도요, 당원권 정지가 가지 않을까. 예, 당원권 정지. 왜냐하면 김종익도 당원권 정지가 2년짜리 내려갔다가 탈당 권고순으로 올라갔어요. 예. 자, 그래서 지난달 1월 말에 윤리위에 접수가 됐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배현진이가.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의 제명 반대 성명을 주도했고,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이게 주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당권파하고 시당 간의 갈등은 더 심화될 것이다. 지금 이제 한동훈길에서 제일 앞장서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인간이 누구냐? 김종혁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 의원을 날리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서울시당 위원장이 여러 가지 권한이 있다. 고성국에 대한 윤리위 징계를 서울시당으로 올라온 것도 있고, 비례대표 공천권도 있다. 그러니까 서울시당 위원장을 날리는 게 목표일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정훈 얘기를 하겠습니다. 윤리위 맨 먼저 말이죠. 지금 이제 인재영입 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할 때 올린 글이 있어요. 예, 올린 글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절박하다. 예, 그래서 인재영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채우는 일이 아니고 당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국민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그래서 드림팀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최고 인재들을 모시고 이기는 보수의 전열을 다시 짜겠다. 예, 그래서 함께 쓰실 분들께 요청을 드리는데 도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응모해달라 이거죠. 자, 과감하고 도전적인 정치 등용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뒷문은 닫겠다. 정문만 열겠고 밀실은 걷어내고 과정은 공개하고 특권은 내려놓고 공정은 끝까지 지키겠다. 이런 이제 그러면서 이기는 보수의 DNA를 살리는데 함께 해달라. 심장이 더욱 힘차게 뛰도록 하겠다. 이런 각오를 다졌어요. 이런 각오를 다졌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말씀드린 것은 아까 삼불가로 전관들을 데워가지 않겠다. 그리고 이 백을 부용하겠다. 그 다음에 스펙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단 뭐 방향 설정은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금 이제 주식과 관련해서 미국 주식 청년들이 하면 달러들이 줄이고 대통령 참모가 하면 착한 투자이냐? 이재명 정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장하는 청년들을 환율급 등 지금 주범으로 저격하면서 미국 주식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았느냐? 확실하다. 환율급 등의 이유는 이 정부가 돈을 마구 풀다 보니 정책, 신뢰, 거시 여건이 흔들리기 때문이지 미장 투자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재명식 실세 외교의 청구서가 날라오고 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AI 선도기업인 팔란티오의 공동 창업자 조 론스데일이 이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다. 한국 정부가 중국처럼 미국 기업을 압박하면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선택해야 된다. 중국 공산당 편을 들어서 한국 노동자들의 일자리, 경제성장, 미국과의 무역관계를 시킬 만한 가치가 있는가? 예. 자, 그래서 이 론스데일은 트럼프의 핵심 파트너다. 예, 민주당이 엉뚱하게 이를 키운 쿠팡 사태 부메랑이 결국 트럼프의 25% 관세 폭탄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여기도 셰시해 저기도 셰시하는 게 외교가 아니다.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감성이 아닌 이성으로 국익을 위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옳은 얘기를 한 거예요. 옳은 얘기. 자, 그 다음에 김용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TV조선 지금 보도 내용 아주 보도를 아주 뭐라고 그러죠? 아주 심플하고 아주 박력 있게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 2심에서 전부 유죄를 받았는데 이렇게 야, 참 나 살려달라고 난리를 친 거예요. 신죄이긴 합니다. 한번 보시죠. 기가 막힙니다. 2심까지 징역 5년이라 적잖은 형량을 선고받은 비고인이 죄를 주장하며 전국을 돌며 콘서트를 한다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분신 같다고 한 인물이다 보니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도 대거 참여해 축하한다고 합니다. 자, 아무리 최고 권력과 가깝다지만 재판부의 판단까지 인정하지 않은 채 택 홍보를 시작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얘기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책 표지가 이재명 대통령 얼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출간될 책에서 검찰이 모든 시나리오를 써놨다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유동규, 남욱을 이용해 3인성으로 사건을 만들어냈다.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고 진실은 숨겨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10대 대선을 앞두고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선자금 6억 원을 받은 혐의와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고 구속됐다가 수석으로 풀려난 상태입니다. 쇼핑백을 옆구리에 껴 숨겨나갔다는 등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재판부가 일관되게 인정했는데도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의 조작 기소란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그동안에 많은 저희들의 조작 행위가 있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오는 12일 국회에서 열릴 출판기념회 홍보 사진을 SNS에 직접 올리기도 했습니다. 민생법안을 처리할 본회의가 예정된 날로 행사장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들이 총출동할 예정입니다. 검찰을 모욕하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이 행태를 방치할 게 아니라 즉각 보석을 취소하고 감옥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김 전 부원장의 출판기념회는 다음 달 초까지 경기와 광주, 부산 등 전국 5곳에서 이어집니다. TV조선 박정민입니다. 야, 이런 뻔뻔한 인간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뻔뻔한 인간이 정말 전국을 휘젓고 북코스트를 한다는데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부동산 문제를 다루듯이 엄중히 김용을 다뤄야 된다. 그래야 대통령의 채통이 쓰고 그래야 대한민국의 사법, 법치 시스템이 살아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석 조건을 근본적으로 지금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자, 이런 여론을 무거운 그야말로 민심으로 알아듣고 진중하게 행동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대통령 측근서부터 모범을 보야 국민들이 이 대통령을 신뢰할 것 아니겠어요. 예.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진 커밍스가 지금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내놓은 얘기, 요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딱 2개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그 입장문, 이거를 보시면, 자, 이렇게 됐어요. 자, 미국의 선거, 이거 다 아시죠? 미국의 선거는, 사기고, 도둑질 당했고, 그리고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정선거 문제를 갖다가, 고치거나, 또는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나라다운 나라를 갖기가 어렵다. 그래서 모든 공화당, 지금 All Republicans인가 공화당 지지파들 얘기하는 거예요. 공화당을 지지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Fight for the following. 다음을 위해서 싸워달라. 어떤 싸움을 했느냐? 요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투표 아이디를 꼭 보여줘라. 두 번째는 투표할 때요. 두 번째는 이제 시민권,
그렇죠? Proof of the citizenship이니까, 예. 투표 등록을 위한 시민권을, 시민 그 증명서를 보여줘라. 예. 그 다음에는 우편 투표를 하지 말자. 우편 투표를 하지 말자. 아프거나 움직일 수 없거나 또는 군에 지금 재직 중이거나 또는 여행 중인 경우를 빼놓고는 우편 투표는 절대 하지 말자.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세 가지를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거는 조작되었고 리그드죠. 그 다음에 스톨은 도둑맞았고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고칠 것이든지 아니면 더 이상 나라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나는 모든 공화당원들에게 다음을 위해 싸워줄 것을 요청한다. 그래서 세이브 아메리카는 법안을 낸다는 겁니다.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 모든 유권자는 반드시 유권자 신분증을 제시해야 된다. 신원 확인서. 그리고 모든 유권자는 투표 등록을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증명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우편 투표는 허용하지 않는다. 질병, 장애, 군 복무 또는 여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국내 언론, 일부 또 유튜버들이 말이죠. 백악관 오늘 브리핑 내용을 지금 잘못 전하고 있어요. 자, 미국이 외국의 대선 개입 여부에 대해서 국가 정보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그 증거로 이번에 조지아주에 지금 미 국가정보국장이 현장에 직접 간 거를 예를 들어요. 이거를 단순하게 선거관리 차원에서 지금 부정선거를 보지 않고 있다. 즉 외국 세력의 개입 가능성 때문에 심각하게 보고 있고, 그래서 국가정보국장이 직접 툴시 게버드가 조지아주 수사 현장을 방문했고, 미 FBI라든가 그 다음에 법무성, 국토보안부 이런 데서 연방기관이 합동으로 참여 중인 것이 확인이 됐다. 그리고 게버드 국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게버드 국장에게 직접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이번 수사는 통상적 절차를 넘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안보 조사로 격상된 것이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문제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로 개입자 중에 하나가 러시아, 중국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현장 조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서 검토 수준이 아니다. 조사 항목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투표용지, 개표기, 전자투표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권자 등록, 데이터 센터, 데이터베이스, 서버 접근 기록, 그 다음에 외국 정부나 단체의 해킹, 간섭 행위의 여부, 즉 선거 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물리적, 전자적 증거를 모두 조사 중에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외국 이름이 이제 언급된 부분과 관련해서 나라 이름, only 검토된 이름은 러시아 on이다. 러시아만 그 개입 의혹 국가로 이름이 명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국가들이 개입하는 국가가 됐고 포괄적으로 조사 대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레빗 대변인이 얘기한 것은 러시아 on이고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란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쫙 지칭하면서 기자가 별도로 질문을 던진 바 있어요. 한국에 대한 20% 관세 적용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그것은 안보 조치의 일환인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레빗 대변인이 간략하게 현재 그 부분은 아직 파악 중에 있다. 추가 업데이트가 있을 것이다. 라고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선거 개입하고 아무 관계없이 무역 경제 문제하고 관련해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백악관은 그래서 한국을 외국 선거 개입국으로 지목하지 않았어요. 관세 정책권으로만 질문이 되었는데 선거 무관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트럼프 정부에 의해서 선거 개입국으로 언급됐다. 이렇게 지금 온라인 선상에서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허위 정보다. 네, 허위 정보다. 이 점을 제가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이 장유사 숙정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외신 보도 내용을 조선일보, 조선비지에서 대대적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자, 장유사 이미 지난 1월 24일 날 숙청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이런데 숙청이 됐는데 말이죠. 중국 내 공식 언론은 철저히 묵묵부답이고 웨이보 등에서도 그 이름이 검색이 차단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일한 반은 국회의원지 해방군복, 군내 큰 쥐, 부패한 자를 잡아야 한다는 논평뿐이고 이거는 수천 명분을 반부패로 정당화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다. 그러면 옥중서신이 나왔다는 겁니다. 옥중서신. 이 옥중서신을 보면 내부 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옥중서신.
에포크타임즈가 장유사가 체포 직전 작전했다는 옥중서신을 공개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장유사의 옥중서신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에포크타임즈가 정확하게 보도할 때도 있고 좀 다르게 보도할 때도 물론 있겠죠. 그러면 주장이 뭐냐? 우선요, 시진핑 주석이 충성심을 기준으로 군을 장악하면서 군 인사 원칙과 전문성을 무시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군이 이미 중국의 핵시설과 지도 은시적까지 파악하고 있어서 미중 전면전은 승산도 없는 도박에 불과하다. 이렇게 경고를 날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부패 혐의로 몰릴 것을 얘기하며 결백을 호소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런 편지 진흥보다는 그 내용이 중국 군 내부 불만을 반영했다고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패 혐의로 숙정한 진짜 이유가 뭐냐? 바로 대만 침공과 관련된 시점의 충돌이다. 그래서 이거는요, 홍콩 아시아 타임즈가 등이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진핑은 2027년도 창건, 인민군 창건 100주년이기 때문에 대만 통일 실현 준비를 완료하라고 지시했지만 장유사는 미군 대비 전력 열세와 준비 부족을 이유로 해서 신중론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주석의 권력 집중과 북한시 가부장적 영도에 반대하고 군의 충성 권력화를 비판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암묵적으로 그동안에 합의했던 당정군의 권력 분점을 파괴한 것이 이번 갈등의 직접 배경이 됐다. 그래서 이제 군에 남아있는 것은 예스맨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최근 2, 3년 사이에 중앙군사위 7명의 위원 중에 6명을 교체 숙정함으로써 군 상층부 전체를 충성파로 재편했다. 따라서 군 전문성이 급격히 약화되어 가지고 일부 전문가들은요, 이제 중국은 대만 침공을 실행할 능력조차 상실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군 내 견제 세력이 사라져서 시진핑이 오판할 경우에는 전쟁 발발 우려성이 더 커진다. 이런 우려와 평가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 정보 당국 관계자들은요, 중국군이 내부 검열과 공포로 마비된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효율적 전투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지금 이제 중국군이 분열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국제적 평가와 관련해서는 지금 리더십, 지금 불안정한 징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는요, 장유사 숙청을 갖다가 시진핑의 편집증과 권력게임의 결합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시진핑 체제의 리더십 불안정성이 노출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장군의 몰락이 아니고 시진핑 체제의 권력 구조와 군 통제 시스템이 전례 없이 긴장 상태에 들어왔었음을 보여주는 징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번 장유사 숙청은 대만 침공 신성론과 신중론의 갈등, 그리고 시진핑의 권력 과잉 통제 간의 충돌의 결과다. 그 여파는 인민해방군의 전문성 붕괴, 미중 군사소통의 단절, 그리고 예상치 못한 무력 충돌 위험의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게 지금 외신의 보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